레위기 13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피부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붉은 반점이 생기면 악성 피부병일지도 모르니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피부에 생긴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환부의 난털이 희게 변해 있고 다른 부분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피부에 난 반점이 희게 보이기는 해도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부위의 난털이 하얗게 변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하고 나서 환부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또다시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렇게 2주일이 지난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한 다음 다른 곳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부스럼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펴보고 깨끗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부스럼이 낫지 않고 더 퍼졌으면 그 사람을 다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져 있으면 그가 부정하다고 판결 내려야 한다.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피부가 희끗희끗하게 부르트고 거기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으며 또 부르튼 곳에 불그스레하게 생살이 돋아 있으면 그것은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이미 부정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가 격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의 피부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다시 한번 그를 살펴보고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온몸이 희게 되었으니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생살을 살펴본 뒤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생살은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생살이 희게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본 뒤 그 사람의 몸에 생긴 부스럼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나은 깨끗한 사람이다.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다가 나았는데 부스럼이 생겼던 자리가 다시 희게 부르터 올라오거나 희고 불그스레하게 반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상처를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스럼이 났던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 났던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환부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수그러들었다면 이래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번진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변하지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그 자리가 불긋불긋하거나 흰 반점이 생긴 경우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아 거기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불에 댄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병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물어 있다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제사장은 그를 다시 검사하여 피부에 반점이 더 번졌으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번지지 않고 오히려 아물었으면 그것은 불에 댄 곳이 단지 부르튼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불에 댄 자국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부스럼이 생기면 제사장은 부스럼을 살펴보고 그 부위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머리나 턱에 가늘고 누런 털이 났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머리나 턱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제사장은 다시 그의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누런 털도 없으며 부스럼이 생긴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은 부스럼이 생겨난 부위를 빼고는 주변의 털을 모조리 밀어야 한다. 그런 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또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제사장은 다시 그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제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입으면 깨끗해지게 된다. 제사장이 그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후에라도 부스럼이 그의 온몸에 번지게 되면 제사장이 그를 또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졌으면 누런 털이 생겼는가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제사장의 판단에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돋아났으면 그의 병이 나은 것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흰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반점이 희끄무레하다면 그것은 어루러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앞머리 털이 빠져서 이마가 환해지더라도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정수리나 앞이마 부근의 머리털이 빠진 자리에 희고 불그스레한 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부분에 희고 불그스레한 점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머리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코 및 수염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한다. 이 사람은 병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는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즉 양털 옷에나 모시 옷에나 또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에나 혹은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곰팡이가 피어 노르스름하게 녹색을 띠거나 불그스레한 빛을 띠면 옷이든 가죽이든 천이든 또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든 노르스름한 녹색을 띠거나 불그스레한 빛을 띠는 곰팡이가 피면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이래 동안 곰팡이가 난 것들을 따로 두어야 한다. 이래째 제사장은 그것을 검사한 다음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여전히 피어 있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러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옷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 제품을 모두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악성 곰팡이이므로 모조리 태워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 있지 않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었던 옷이나 물건을 물에 씻도록 하여 이레 동안 따로 두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빨아두었던 그것을 살펴보아 곰팡이가 색깔이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겉이든 속이든 곰팡이가 번져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빨고 난 이후에 곰팡이가 사그라졌다면 제사장은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을 떼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던 부분을 떼어버렸는데도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다시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번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피어있던 곰팡이가 다시 피지 않고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빨아라. 그러면 깨끗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양털이나 모시로 짠 옷이나 천, 그리고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떤 경우에 깨끗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를 가려주는 규정이다.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의 규정이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진홍빛 털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새들 중 1마리를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나머지 새 1마리는 백향목과 진홍털실과 우슬초와 함께 깨끗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깨끗해진 사람에게 그 물을 7번 뿌려라. 그런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모두 깎고 나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지만 그 전에 자기가 살던 장막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조리 깎아야 한다. 입고 있던 옷도 다 빨고 목욕을 하면 그제야 그 사람은 깨끗해진다. 8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은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정결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예물과 함께 그를 회막 입구의 주 앞에 서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 가운데서 순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속건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그 예물을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이 제물 역시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은 이 제물의 피를 얼마쯤 담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올리브기름 1록을 가져와서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께서 계시는 곳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즉, 그 사람에게 발라져 있는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발라라.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 뒤 번제로 드릴 희생 제물을 잡아라. 제사장은 번제물을 곡식제물과 함께 번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정결의식을 베풀어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이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흔들어서 바칠 속건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바쳐야 한다. 힘이 닿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되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정결의식을 치러줄 제사장에게 모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회막 입구에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인 순양과 올리브기름 1록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치되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물로 순양을 잡은 다음 그 피를 얼마쯤 담아다가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올리브 기름을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곧 그 사람에게 이미 발라져 있는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도 발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힘 닿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은 곡식제물과 함께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가난하여 정상적으로 정결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땅에 어느 집에 곰팡이를 슬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을 찾아가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러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 집을 비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집을 비우게 한 다음 제사장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을 잘 검사해야 한다. 녹색 곰팡이나 불그스레한 곰팡이가 번져 있고 또 그 자리가 다른 벽면보다 우묵하게 파여 보이거든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래 동안 잠가두어야 한다. 여드레째에 제사장이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아 곰팡이가 벽마다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슬어있는 돌을 떼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버리게 해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여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버리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돌을 떼어낸 자리에 다른 돌을 채워놓고 그 위로 새 흙으로 발라야 한다. 이렇게 돌을 드러내어 다시 채우고 흙을 다시 발랐는데도 그 집에 곰팡이가 또 나타나면 제사장은 그 집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번져 있으면
그 집은 부정을 탄 것이다.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돌과 제목과 흙을 모두 다 헐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이 잠겨져 있는 동안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또 그 집에서 누워서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조사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뒤 곰팡이가 피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새 2마리와 백향목, 진홍 털실과 우슬초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새 1마리를 맑은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으면 살아있는 다른 새를 가져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 털실과 함께 죽은 새의 피가 섞인 물속에 담근 다음 그 핏물을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깨끗한 물, 살아있는 새, 백향목, 우슬초, 진홍 털실로 그 집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사하면 그 집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악성 피부병과 부스럼, 옷이나 집에 번진 곰팡이, 어루러기나 종기나 붉은 반점에 관한 규정으로서 언제는 부정하고 또 언제는 부정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곧 이는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정이다.